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무명님, 오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네. 쉬고 왔죠. 다시 네.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근황으로 그 사회적 근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개인적 근황을 좀 얘기하면서 시작할까 해요. 요즘에 어떻게들 지내시고 있는지. 저는 친한 친구와 헤어짐의 시간을 1년 정도 가졌었어요. 친한 친구와 절교의 시간 네. 같은 거. 그쵸. 1년이나요? 네, 제일 네. 친한 친구와 1년의 시간을 좀 가졌었고,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다시 그 찢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서로 했었었고요. 그것이 관계 회복을 제가 해본 경험이, 그렇게 찢어진 관계를 회복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서 새로운 경험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해본 적이 없는 건 찢어진 적이 없어서요? 아니면 회복한 아니요, 적이 없어서요? 찢어지고 나서 다시 붙여본 적이 없고 붙어졌던 적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리님이 시도하신 건가요? 다시 그쪽에서 먼저 시도를 했어요. 근데 붙이려는 노력은 사실 같이, 그러니까 만나자고 제안해도 만날 용의가 있어야지 나가는 네. 것처럼 같이 했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겠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걔는 제 눈치 보고 있고 저는 걔 눈치 보고 있고 약간 불편하기도 하면서 편해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할 만한 여지나 어떤 애정이 있는 관계인가 봐요. 네, 애정은 여전하더라고요. 서로 관계가 힘들었어서 헤어졌던 건데 화이팅이라고 해야 할지. 네, 편해지면 그리고, 좋겠네요. 편해지면 그쵸. 그래서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친구는 솔직히 편한 게 장땡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는 것인데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그러니까 마냥 설레거나 뭐랄까요, 어떤 대화 속에서 뭘 얻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같이 놀려고 만난 자리인데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해 서로 아직. 1년 만에 만나시기도 했어요? 만났어요. 상상이랑 만나는 게 다를 때가 있던데 맞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더 딱딱하게 대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제 자신이. 근데 대화가 의외로 되게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우리 얘기는 뒤로 밀어둘 만큼 수다를 엄청나게 떤 후에 맞다, 우리 이 얘기하려고 만났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다가 눈물을 보이고 화해 포옹을 하고 아이고. 다시 무겁지 않게, 하지만 너무 새롭지도 않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만날 때. 무명님은요? 저는 사실 근황이랄 거가 딱히 없어서 그냥 울릉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울릉도가 생각보다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섬이니까 물건 식당에서 먹는 밥값도 비싸고 심지어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도 거의 1,800원에 달하더라고요. 휘발유 값이.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사는데 그게 비싸다, 많이 비싸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다 왔는데 일단 너무 날씨도 선선하고 좋았고, 그런데 돌아왔더니 서울도 선선하더라고요. 네, 추웠어요. 저는 울릉도라서 시원한 줄 알고 너무 시원하고 좋다, 여름에는 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도 돌아오니까 바로 시원하더라고요. 그랬고 일단 하나 정말 경험한 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에서 이제 저반이라고 해서 섬이나 이제 육지에 도착했을 때 배를 연결하는 걸 저반이라고 하는데, 저반을 할 때 일어나지 말라고 안내를 해요. 일어나거나 이제 나가려고 문 쪽에 서 있거나 하지 말아라, 자리를 지켜라라고 안내를 해요. 왜냐면 배가 기울어질 수 있다.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안내를 보자. 근데 저반도 하기 10분 전부터 다 문에 달라붙어 있어요? 통로가 막힐 정도로 다 서서 거기에 막 짐을 찾고 막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데, 난 불안이 폭발했는데 이 배가 기울어지거나 뒤집힐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우린 바다에 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나가는 거는 별 시간 차이가 없는데 서 있는 거랑
그 문 앞에서 대기하는 거랑 앉아있다 나가는 거나 어차피 병목 현상 때문에 완전 꽉 막혔어요. 다. 모두가 꽉 막혔어요. 그리고 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 아니, 사실 안전에 대한 버스도 이렇잖아요. 네. 네, 버스 내릴 때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출발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멈춘 다음에 일어서라고 안내는 되어 있는데 안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혹시 과도한 불안인가? 이렇게 안내를 몇 번이나 재차하는데도 이제 같은 풍경이었거든요. 울릉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했고 그 자리를 지키지만 되게 무력한 거예요. 내가 혼자 앉아 있는데 몇 명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얘가 근데 생각보다 배가 단단한지 기울어지진 않았는데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저반할 때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고 제가 앉아 있다가 나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불안이 큰 사람만 결국 마음 고생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울릉도는 너무 좋았고 물가가 비싸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어떤 네. 게 좋아요, 울릉도는? 경치도 좋고 그리고 물이 되게 좋더라고요. 물이 미끌미끌하고 그 용천수가 솟는데요. 그래서 숙소에서도 물이 미끌미끌하고 좋고 일단은 이제 보는 풍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공기도 왠지 더 맑은 것 같고 맑겠죠 아무래도. 네, 공기도 맑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 착각이었지만 날씨가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구나 역시 바다다. 네, 살짝 춥기도 한 네, 굉장히 쾌적한 걸 느끼다가 어제 서울 너무 추웠어요. 옷 제가 사입었잖아. 어제 왔는데 네. 어제 춥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전 최근에 시간이 없어서 금방 빨리 얘기하면 저 최근에 뒤늦게 비밀의 숲을 몰아서 봤어요. 16화를 너무 쭉 좋았겠다. 이어서 휴가 때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고 배두나 씨 너무 연기 좋죠. 진짜 천재 네, 최고. 한여진 어, 영희가 천재예요? 네,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장면 정말 1분 1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그 배두나 씨 맞아요. 연기가. 와우. 그리고 막 같이 울고 막 저는 오열하면서 봤거든요. 마지막에 거의 막 오열을 터뜨리면서 그 거기에 나오는 서로 통화하면서 이제 하는 마지막 부분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 그냥 막 그 회 내내 울면서 봤어요. 그냥 눈물이 너무 나고 그 관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관점이 너무 좋아요. 거슬리는 네.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잘 봤어요. 네. 보기 드문 드라마. 네. 배두나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도 굉장히 괜찮고 그 연기하는 내공이 정말 이 드라마에서 너무나 느껴지는. 네. 추천합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네.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황은 여기까지 잘라보고요. 이번에는 저희 그 사연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공통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걸로 얘기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주제를 잡은 게 속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하여 공지를 또 한번 하면 저희 사연 되게 적극적으로 받고 있어요. 해장상담소의 사연은 uchiajang.today@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주제를 미리 공지하기도 하는데 그거랑 맞는 사연이 아니어도 사연 완전 환영하니까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름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은 별칭으로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보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주제로 넘어가서 속옷 얘기를 돕기 위한 또 컨텐츠가 있죠. 저희 기사 중에서 설리라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노브라임이 이제 드러나는 사진 같은 걸 올린 게 여러 번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엄청나게 욕을 또 먹고 이제 또 어떤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왜 욕하냐 하고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났었죠. 왜 욕하는 걸까요? 성기 노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욕하면서 하는 말이 뭐 미성년자들 다 보는 SNS에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게 풍기문란인가요 이게? 아니 뭐가 상식이죠? 네. 네. 그리고 뭐 당당하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연예인으로서 할 짓인지. 부끄러워야 되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욕을 할까? 아니 전현무의 How do you do 말 아세요? 그거? 네. 전현무 나 혼자 산다에서 나온 거죠. 전현무는 자신의 젖꼭지를 굉장히 희화화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당당함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당당한 건 거죠. 그래서 How do you do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의 유두를 젖꼭지를 되게 많이 언급하고 그리고 튀어나와 있음,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자신의 젖꼭지에 머무르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설리 왜 부끄러워하죠? 그게? 라는 질문이 그 남성들도 음. 티셔츠를 입었을 때 음. 저곡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네네.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음.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나오고 본인이 계속 저곡지 이야기하고 하는데 맞아요. 그쵸. 네. 이 설리 씨는 매번 이걸로 그러니까는 논란? 왜 음.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격을 받죠. 그리고 음. 미성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옷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니까 브라를 네, 안 입어도 이럴 수 괜찮구나. 있다는 거를 이렇게. 교육적인 것 알아야 같은데. 이런 이런 일이 있고 또 되게 인기 있는 BJ인가 봐요. 이분 김이브라는 분의 얘기도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네. 이분이 방송하면서 입고 있는 옷이 속옷같이 보이는 게 있어서 좀 막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속옷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옷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뭐 내가 남자친구도 없는데 이런 옷을 입겠냐,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이것보다 더 야한 옷 입겠다, 야한 옷을 입겠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랬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런 어쨌든 이게 속옷이냐 아니냐, 뭐 속옷이 보이냐 아니냐, 속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러니까 항상 되게 관심거리가 되고 막 이걸 가지고 논란이 일고 이러는다는 거죠. 아니 심지어 뭐 그 저스틴 비버 때문에 더 유명해졌나요? 그 팬티 보이는 거 정말 바지 진짜 많이 내려 입잖아요. 네. 근데 정말 수많은 남자들의 팬티를 보면서 보기 싫다라고까지는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방금 사연 소개한 그 정말. BJ분이 입었던 옷은 긴팔도 있고 맞아요. 이게 생긴 모양새가 속옷같이 보여도 음. 그냥 겉에 입은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 그리고 속옷이 보인다 한들 그게 그러니까 이 속옷 보이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실실맞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거나 네. 왜 티셔츠 안으로 브라끈 같은 거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10대 때 진짜 지적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안으로 넣으라는 이 자력으로 안 돼요. 아니 근데 너무 답답한 게 네.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가슴과 젖꼭지를 가리기 위해서 브라를 입어야 되고 근데 그 브라도 또 티나면 안 되니까 브라 위에 또 맞아요. 색깔 있는 브라면 그 브라 위에 감추기 위해서 또 나시를 입어야 되고 그 나시 위에 또 티셔츠를 입어야 되고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네, 여기 허클님이 보내주신 사연 보니까 네. 브라 안 하고 다니는데 진짜 졸라 편해요. 처음에는 비칠까봐 2겹, 3겹 입을 때만 노브라였는데 지금은 누가 보든 말든 흰 티 한 장 입고 다녀요. 길거리에서 누가 욕할까봐 무서웠는데 노브라 1년차 그런 일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찌찌 해방 만세. 만세. 네, 만세.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브라 관련해서 또 다들 경험이 있으실 네네. 것 같은데 언제부터 착용하셨나요? 다른 분들은? 기억이 명확하게 네, 안 나는데 14살, 15살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때였을 것 같아요. 13살? 저는 되게 늦게 착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어가 주는 불편함을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 가슴이 막 빠르게 자라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진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늦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스포츠 브라라고 하죠. 맞아요. 그거 네, 저도 와이어 그걸로 전혀 시작했어요. 없는, 네, 네. 그것만 하고 다니다가 중3 때인가 처음으로 와이어 브라를 어머니와 함께 가서 샀는데 오는 내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아빠한테 너무 아프다고 속옷이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아파 막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속옷을 벗으니까 몸에 선명한 빨간 자국이 심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빨래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막 저 피고, 와이어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삐져나오고 맞아, 구멍이 맞아. 나서 그래서 몸이 찔려서 네. 피가 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 이게 피요? 피가 났어요. 몸을 공격하나요? 속옷이. 와이어가 그러니까 속옷을 어. 뚫고 나올 정도로 되게 날카로웠던 거잖아요. 이게 잘려서 그게 이제 살갗 여기도 약하잖아요. 응.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와이어가 없는 거를 입었는데 뭔가 와이어 있는 브라를 엄청나게 광고하고 그게 맞아요. 시장화되면서 와이어 브라가는 모두가 거의 와이어 브라를 차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와이어 브라보다 브라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진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월경 시작하면서 브라를 한 것 같거든요. 월경 네. 시작하기 전쯤에 네네.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와이어가 없는 브라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브라를 사러 갔을 때 그냥 와이어가 다 들어있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브라들이 대부분이었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그 그래서 샀던 것 와이어가 같아요. 있는 게 예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어. 그때 10여 년 전에는 거의 다 와이어가 있고 되게 음. 큰 뽕이 그러니까 패드가 음. 되게 크게 들어있고 되게 돌출된 그래서 다들 이걸 입는단 말인가? 라는 엄청나게 화려하죠. 네. 저는 되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응, 응. 그런 속옷을 예뻐서 사서 이제 응, 그냥 대충 응, 입어 응. 그러니까 그냥 둘레만 맞춰서 입었거든요. 응, 응, 응. 이게 입으면은 티셔츠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알죠? 왜냐면 나의 가슴과 나의 브래지어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얇은 티셔츠는 들어가. 너무 되게 불편하네요. 경험 있습니다. 경험 있어. 근데 너무나 예쁘지 않게 입어지고. 근데 되게 이상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왜냐면 A 사이즈 그러니까 가장 작은 컵을 사도 나한테 항상 엄청 남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나마 모양이 좀 괜찮은 주니어 브라를 사서 입거나 그랬었어요. 지금은 조금 선택지가 다양해져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땐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섹시해 보이려면은 이제 그런 속옷을 사야 되고 나한테 맞지도 않는 뽕이 들어갔거나 막 이런. 네.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확실히 바뀐 걸 느끼는 게 CF에 속옷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속옷 광고 회사들이 이제 노와이어 브라를 본격적으로 밀고 있고, 그리고 브라렛이 굉장히 요즘 뜨고 있죠. 많은 네. 여성들이 맞아요. 착용하고 있는데 브라렛 사용하신 저 본 적 사용해봤고 네. 그 텀블벅에서 막 하는 거를 사서 했는데 정말 저는 편한가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제가 약간 작은 사이즈를 산 건가 싶기도 한데 제가 M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브라렛이라는 게 그냥 위로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고무줄 밴딩이 네네. 돼 있고 너무 쫄리는 거예요. 몸통이. 근데 제가 좀 의아하긴 한 게 아무튼 저는 사실 몸통이 되게 가느다란 편이거든요. 근데 M 사이즈를 샀는데 이렇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L 사이즈 샀으면 괜찮았을까? 근데 L 사이즈 사기엔 또 제가 가슴이 또 엄청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더 편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게 지지하는 게 어쨌든 조이는 방식으로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긴 글쎄요. 근데 가슴을 저는 지지하기 편하다는 위해. 너무 편하다. 그걸 입으면 정말 네, 저도 그런 편하다라고 걸 해서 봤어요. 네. 입어볼까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냥 스포츠 브라나 이런 것도 너무 편해서 그거랑 어떻게 다르지? 근데 이제 그걸 찾아봤을 때 다 레이스 같은 맞아요. 레이스가 레이스 많더라고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그게 절대 기본형이었는데 편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레이스인 거예요. 제가 산 거는 그냥 다 면으로 면으로 돼 있고 되어 있는? 그냥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아. 것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다른 브래저보다 좀 불편했어요. 그런 조임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을 더 약간 누르는 느낌도 들고 저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인양품에서 파는 그냥 면으로 되고 와이어 없는 건데 그때 되게 여러 개를 사서 놓고 지금 거의 다 낡았는데 몇 년 동안 속옷을 안 사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정말 엄청 낡았어. 걸레 조각 같아.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완전 대만족이긴 했었거든요. 그때 산 게. 그러니까 뽕도 없고 아니, 뽕이 있는데 그걸 뺄 수 있나? 아무튼 전 빼고 쓰기는 하는데 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실 근데 저는 브래지어가 저한테는 그냥 젖꼭지 가리개 같은 거여가지고 별로 기능적인 다른 걸 요하지가 않아요. 가슴을 받쳐줄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네. 그냥 사실 이제 안 입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한테 약간 장착된 어떤 정말 불필요한 미의식 같은 것에서 이제 젖꼭지가 드러나는 것이 별로 안 예뻐 보이는 이제 그런 문제에 개인적 결함이 있어서 브라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이라고. 네, 개인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적 결함에 저도 함께 지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끄럽게도 브라를 입고 있는데 그러긴 한데 이제 그때 사놨던 그 무인양품에서 산 여러 개의 브라 말고는 이제 다니면서 유니클로나 뭐 이런 데 나온 걸 보면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브라렛을 산 게 몇 년 만에 이제 속옷 쇼핑이었던 거예요. 근데 압박해서 네, 너무 되게 안 실망스러웠어요. 입으면. 너무. 그래서 그 한남동에 이네이라는 속옷 매장이 있던데 거기도 이제 와이어리스의 그러니까 완전 극 AAA형을 위한 속옷을 파는 데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가본 적은 없지만. 아니 생각보다 그러니까 속옷 사러 갈 때 사실은 가서 입어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제가 거의 그러니까 처음 브라를 착용하고 나서 입어보고 산 게 거의 십몇 년 만에 처음 입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입어볼 수 있는 무슨 매장 친구가 알려줘서 거기에 가면은 입어보고 내 사이즈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 가서 입어보고 샀던 것 같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본인 속옷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그쵸. 이제 속옷도 사실은 몸에 맞는 거를 구매해야 되는데 거의 뭐 엄마가 사다 주는 거 10대 땐 맞아. 엄마가 사다 주는 걸로 그냥 입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더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입어보지 않고 그냥 사는 매장 가서 이렇게 입어보고 사는 경우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더 많이 이제 정보가 생기긴 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몸에 정말 잘 맞는 게 중요한데 브라를 하고 안 하고 해서 만약에 브라를 해야 한다면 내가 브라를 한다면 네, 꼭 입어보시고 매장 가서 선택해보시고 종류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죠.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네, 선택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집에서는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브라 하더라도 집에서는 벗잖아요. 무조건 네, 집에서도 하는 사람 찌질함이죠.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계속 늘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집에,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 집에 형제가 들어와서도, 있거나 너무 오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하죠. 너무 진짜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브라 형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브라렛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라렛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노와이어 브라를 착용했고 근데 노와이어 브라조차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랫가슴 둘레를 압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와이어가 없더라도. 그래서 저도 압박을 되게 쉽게 느껴서 레깅스도 막 압박이 너무 심해서 잘 못 입고 이런 살이랑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 이렇게 뒤로 끈으로 묶지 않아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 어깨뽕 같이 그냥 동그랗게 된 거를 그냥 가슴에 붙이면 돼요. 근데 그것이 가슴에 딱 달라붙어서 이걸 뗄 때 아픈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옷과의 마찰력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실리콘 브라 같은 게 아닌가요? 네, 실리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리콘은 가슴에 신기하다. 밀착시켜서 내 가슴인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떼낼 때 조금 아프고, 근데 이것은 그냥 뭐랄까 그냥 뽕 같은 재질인데, 그럼 옷에 붙이는 건가요? 패드 같은. 네, 붙인다기보다 거는? 이것을 걸릴 데가 없어. 가슴에 걸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마찰시킬 수 있는 옷을 먼저 입고 그 안에 넣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헐렁한 박스티 같은 경우는 마찰이 되기 힘드니까 다 그냥 떨어지고 그래서 좀 붙는 티셔츠나 아니면 붙는 나시를 입고 그 안에 넣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 그 친구들만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묶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찾아볼까요? 그쵸? 신소재 아닌가요? 마찰력을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떨어질까봐.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이즈를 입으면 이게 떨어지고 어느 정도 딱 좀 달라붙는 붙는 옷을 입는 정도면 분들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붙는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나시를 어느 정도 그냥 신축성 있는 나시 입잖아요. 꽉 졸리는 나시가 아니라 그 나시를 입고 그 위에 입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전혀 조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브라랑 완전 그러니까 정말 가슴에만 붙어 있는 거면은 네. 뭔가 가슴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건 거. 티셔츠와 그러니까 겉옷과의 네네, 마찰력이요. 맞아요. 그래서 몸에 달라붙어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편한 건 거고. 궁금하네요. 통계가 좀 있는데 한국 여성이 평생 동안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시간이 37만 3,800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86세인데 86세 여성이라면 13살부터 매일 14시간씩 착용한다고 쳤을 때의 시간. 네. 이라고 하고 또 이제 지난달에 대학내일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브라가 답답해서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은 거의 대부분 있는데 정작 노브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것은 5%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건 알지만 어떤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다 입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안 입어야 사실은 이게 늘어날 텐데 네. 겨털이랑 비슷한 건데 그죠? 저 할 말이 없네요. 이 영역에 있어요. 브라를 입고 있는 저로서 정말. 그리고 속옷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이제 가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패션 소품으로서 활용되기도 하잖아요. 그 몬스터리안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20대 때 남친한테 섹스 어필하려고 레이스 팬티를 구매한 나. 레이스 팬티 입은 날은 앉아있다 보면 엉덩이가 가려워서 죽고 싶어짐. 이미 자국 남으면 나중에 서 있어도 소용이 없음. 한참 동안 가려움, 글쩍글쩍 하고 써주셨어요. 이런
용도로 이제 속옷을 사기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불편함은 네. 배가가 되는 음.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속옷 보여주고 싶을 수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는 음. 실용성 없는 속옷을 되게 많이 음. 팔기도 하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네네. 용도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에 장시간 착용하는 목적이 확실히 아닌 네. 그쵸. 그래서 거거든. 직전에 예,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보여주기. 섹스를 날 잡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우연히 이제 우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빨리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갖고 다니다 갈아입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보여주기 위한 속옷, 그러니까 이벤트용으로 속옷을 열심히 골라서 샀어요. 그래서 특별한 밤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착용을 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미치도록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거를 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말한 이유는 이제 얼마나 불편한지 좀 알려주고, 하지만 너를 위해 우리의 뜨거운 밤을 위해 착용하고 있고, 그래서 잠시 풀고 있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풀지 말라고. 풀면 섹시하지 않다고. 잠깐 밥 먹는 동안 풀고 있겠다고 했는데 그걸 섹시하지 않다고. 그거 풀면 안 섹시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편함을 1도 모르는구나. 0.00001도 모르는구나를 실감했고, 그리고 잠깐 풀고 있는 게 왜 안 섹시한 그죠. 건 거죠? 그 걸치고 섹시에 있잖아요. 대한 그 정의가 조금 잘못된.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개념- 순간 천년의 발정이 식지 않나요? 그럼요. 이미 섹시를 제거하는. 그럼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즐거움이죠, 섹스가? 시각적인 도구가 된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같이 즐겁자고 하는 네. 건데 너만 즐겁구나. 그렇죠. 불편하든가 말든가 일단은 입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자기 눈만 즐거우면 된다 이건 거죠. 사실 좀 예쁘면서 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속옷이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예쁘다고 보냐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패션 트렌드가 만들어질 때 그걸 입는 여성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되어온 네네네. 역사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속옷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 보는 사람 위주로 만든 것 같은 보이기 맞아요. 위해서. 브래지어도 브래지어인데 이제 팬티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팬티. 네,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무명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희원님이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해당 상담소 오프닝 때 민우의 회원가입 광고를 붙이셨죠? 크크. 그거 듣고 생각만 해오면서 미뤄뒀던 민우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기쁘다. 요새 드로즈 남성용 팬티이죠. 네. 드로즈 엄청 편하다고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해당 상담소 패널분들은 트위터 하시려나 흐흐흐. 저 이거 제가- 봤어요. 그렇구나. 네, 제가 살집이 있는 편이라 여성용 삼각 팬티가 항상 사타구니에 낑겼어요. 특히 씻고 나와서 몸에 물기가 좀 있을 때 꽉 조이면서 찜찜한 그 느낌 아시나요? 여름이라 더울 땐 사타구니가 쓸리는 게 느껴지고 엄청 불편했습니다. 사이즈가 더 큰 걸 사면 되지 않느냐고요? 사이즈가 더 크면 허리가 헐렁해요. 유유. 정말 제가 지금 입는 사이즈가 제 사이즈가 맞는데도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괄호 열고 참고로 저는 95 사이즈를 입어요. 괄호 닫고. 암튼 그래서 트위터를 믿고 남성용 드로즈를 샀는데요. 크크 처음엔 앞부분이 고추 넣으라고 헐렁해서 되게 흉하고 입기 싫었거든요. 사놓고 입지 말까 고민하고. 근데 입으니까 진짜 편해요. 부드럽게 딱 붙고 딱히 어디 조이지도 않고요. 말려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서 왜 여자 팬티는 무릎에 100만 개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에 굉장히 공감해요. 저는 사실 드로즈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헐렁한 그 트렁크 팬티라고 불리우는 남성용으로 나오는 거를 집에 가면 무조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행 갈 때도 밤에 잘 때는 그거 그러니까 자는 용 실내용으로는 바로 갈아 입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편하고 그걸 입으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네. 드로즈는 일상에서도 입나요? 일상에서는 입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말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반바지처럼 생겼기 때문인 건가? 약간? 네, 붙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마찰이 있을 때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좀 넉넉한 사이즈의 통이 있는 거를 입어도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추리닝 바지 그런 걸 입어도 그게 마찰이 되면 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좀 덜 경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집에 가면은 꼭
갈아입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일단 좋은 거는 통풍 되게 중요하잖아요. 질 건강에. 그쵸. 근데 삼각 팬티로 딱 붙는 것보다는 확실히 드로즈나 트렁크 팬티라고 불리는 넉넉한 헐렁한 팬티가 좋은 것 같고 여성용으로도 사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 속옷 가게 가면. 네, 저도 드로즈가 사 입었는데,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여성용 그래요? 드로즈가. 네. 어떻게? 생각보다 되게 꽉 끼고 아. 말씀하신 것처럼 말려 올라가요. 집에 그냥 그런가요? 여성용 드로즈를 샀는데 사이즈를 맞춰서 한 걸 텐데도. 네네. 그죠? 여성용이라 왜- 작게 나오는 왜 건가요? 그 신축성이 없게 했나? 이런 의심을 또 떨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뭔가 재질에 돈을 덜 썼거나 약간 이랬을 것 같은 거. 저는 속옷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아직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인생 팬티 이런 거를 못 만나봐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집에 있는 공간에서는 저는 항상 가자마자 속옷부터 다 벗어요. 위아래로. 다 벗고 그 위에 그냥 옷을 입거든요. 속은 아니고. 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만 잠시 속옷 착용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살고 있어서 집에 가면 무조건 모든 속옷을 다 벗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 근데 정말 속옷을 벗거나 바꾸거나 했을 때 정말 제가 돌아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남성용 트렁크 팬티나 남성용 드로즈로 굉장히 넉넉한 걸 입기 때문에 편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정말 그 잠잘 때 삼각 팬티로는 잘 수 없거든요. 왜냐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네. 붙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바꿔보시거나 변화를 주시면 본인에게 맞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불편함 자체도 모르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이 불편한 건지 네. 뭔지. 저는 아빠의 사각 팬티, 트렁크 팬티를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늘상 개오다가 중학교 때인가 어느 날부터 이건 되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입어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입다가 너무 편해서 가끔 집 앞에 슈퍼 갈 때도 입고 나가고 반바지처럼요? 반바지처럼요. 핫팬츠처럼 입고 나가기도 해서 엄마한테 등짝 맞은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 통풍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네네. 되는 왜냐면 옷이에요. 질염 예방하는 거에서 굉장히 질염 쉽게 걸리잖아요. 사실은 여성들이. 그런데 질염 예방하는 거에 있어서는 통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삼각 팬티는 아무래도 붙잖아요. 네. 공기가 들어갈 게 틈이 좀, 없어요. 틈이 없잖아요. 몸에 너무 밀착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재질도 굉장히 다양한데 면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남성용 트렁크 팬티 사면서 알게 된 건데 남성용 트렁크 팬티도 면이 아닌 재질로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역시나 그 통풍이 잘 안 되거나 굉장히 재질이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면으로 된 거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옷을 왜 그렇게 만들지? 왜 피부에 가장 닿는 건데 그렇지라는 그러게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네. 여자 것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재질 뭐 실크로도 막 나오고 실크 더 좋은 건가? 뭐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수건 생각해봐도 면이 면 좋죠? 손수건이 좋은 것처럼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재질이 나오지만 어쨌든 바꿔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앞부분이 뚫려 있다는 것에 대한 거슬림은 이제 많이 극복하신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뚫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이렇게 덧대듯이 네, 겹쳐져 있죠. 덧대듯이 되어 아. 있기 때문에 미관상 이게 뚫려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상상 속에는 그 이제 뚫려 있을 것 같지만 앞에 그냥 왜 바지 보면은 지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것처럼 그게 덧대어져 있고 그 앞이 단추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추. 살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한 번도 그거 신경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이기로는 그냥 이제 반바지 트렁크 팬티는 반바지처럼 되어 있고 드로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는 뭐가 공간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앉는다고 해서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다행이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입는 속옷의 이제 퀄리티랄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요즘에도 보정 속옷을 많이 착용하는 것처럼 매체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착용하는지 사실 모르겠기는 한데 커트니 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는 창피하고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라서 사연을 보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체중인 여성인데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보정속옷, 괄호하고 거들이라고 하죠. 를 많이 사주셨어요. 원피스 수영복 모양인 것도 있고 허벅지랑 엉덩이를 조여주는 것도 있죠. 아주 더울 때만 아니면 저도 제 몸에 군살들이 많은 게 너무 싫으니까 조이고 갑갑하고 불편해도 열심히 입고 다녔는데 페미니즘을 만난 뒤에 이걸 입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정 속옷은 정말 불편해요. 거의 현대판 코르셋이라 브라랑 팬티 불편한 것보다 체감도가 훨씬 심합니다. 와이어가 엄청 들어가 있고 작고 쫀쫀하고 그래서 사실 보정 속옷 입고 반팔이나 그런 거 입으면 친구들이랑 스킨십 하다가 왜 그래? 안에 뭐 입었어? 하고 보정 속옷 입은 거를 들킬까 봐 항상 긴장해야 하고요. 페미니즘이 리부트 되었다는데 요새도 페이스북 광고 같은데 보정 속옷 광고가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다른 페미니스트 분들도 혹시 입고 계신지 불편함 플러스 살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페미니스트로서의 마음 그 분열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보정 속옷, 거들 같은 거 현대판 코르셋 맞죠? 혹시 입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거드를 검사했어요. 학교에서? 교복 치마 안에 거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게 지침 같았던 거예요. 뭐 양말은 뭐 흰 양말 신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에 그 뭐, 메리아스라고 하나요? 뭐 나시. 네, 어. 네. 그때 당시에 메리아스. 메리아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메리아스도 입어야 되고 안 입으면은 그거를 검사한 거죠. 맞아요. 네, 그것만 이제 브라크만 보이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아랫도리는 거들도 어떻게 검사해요? 그 치마를 거들을? 들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검사한 건 아니고 VC에 이제 여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치마 안에 거들 입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치마 안에 입었냐. 뭐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불시에 하니까는 늘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교복이라는 걸 입으면서 처음 이제 그러니까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같이 거들을 입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는 그게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입어버릇하니까 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들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너무 더운데 그것까지 입으니까. 근데 그때 거들을 벗으면서도 안에 면으로 됐었던 뭘 입었었나라고 지금 기억하는 게 교복 치마 안에가 저희는 교복 안에 그 속치마처럼 있었어요. 그게 나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복 치마가 한 겹이 아니라 교복 치마 안에 이렇게 뭐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교복 없었어요. 치마 나일론 안에 같은 거 있어요? 나일론 아, 같은 진짜? 그 네, 저도 속치마 비슷한 하복에도? 게 하복에도 뭔지 달려 알겠다. 기억난다.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덥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 겹이 아니라 네. 근데 그게 막 피부에 달라붙는 거예요. 땀이 나는데 그래서 그 나일론 같은 게 붙는 게 싫어가지고 면 반바지 같은 뭐 그런 거를 입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정소복 입는 게 너무 당연하게 검사를 하니까 안 입으면 소위 말하는 날라리? 그러니까 날라리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날라리. 그러니까 되게 문제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메리아스 검사가 거드 검사를 때때로 했었던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사계절 내내 했었고 늘 주의 받고 양말도 흰 양말.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진짜 황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얀색 교복 얇은 걸 입히고 거기다 메리아스를 또 입히고 그리고 꼭 치마를 입어야 돼. 치마를 입히고 그 안에다 거드를 입히고 이런 모순적인 아니 그리고 거드 그때 그래서 다들 거드를 입었는데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땐 그런 검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들 입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고등학교 때 거의 치마 안에 바지 체육 바지 입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옷 갈아입을 때 하던 거를 계속 입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들을 입는다거나. 굉장한 교육 효과인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하기 여자에게.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제가 주의 받았었던 걸 기억하는 건 생리할 때 꼭 거들 입으라고. 그러니까는 생리 혈이 묻어 있으면 칠칠 맞지 못하다. 칠칠 맞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주의를 되게 많이 줬었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거들이 사실 해결해 주지 네, 않잖아요. 다셀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하나의 그 안전장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된다. 티가 나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의를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뭔가 살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였을 것 같고 였던 것 같아요. 이 커트니님이 보내주신 사연에서는 몸매 교정에 네. 대한
부분이기는 하네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여자 플러스라는 SBS 플러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방송이. 근데 여기에서 보정속옷 대해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자의 물건이라는 코너에서 보정속옷을 다뤘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보정속옷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꾸렸다고 해요. 대홍보하신 거네요. 네, 보정속옷 대홍보. 대홍보.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입고 싶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TV에서 보정속옷 광고 방송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코르셋처럼 생긴 속옷들 홈쇼핑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제가 이거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네. 속옷 종류 잘 모르기도 하고 보정 속옷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봤거든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자주 파는 물품 중에 하나가 보정 속옷. 여름 되면은 특히 홈쇼핑의 주력 상품처럼 판매하는 뭐 살들 가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홍보하더라고요. 이런 방송이 아마도 그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네. 사전 방송이겠죠. 아마 협찬이 이런 거 할 있겠죠. 때 다른 채널,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뭐 여성 MC들도 어떤 제품을 막 선호하면서 뭐 확실히 보디 쉐이퍼라는 이 제품인가 봐요. 이 기사 자체도 이 제품에 대한 광고인 것 같아. 이 제품은 내 몸을 디자인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여자들은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포장하는 합니다. 거 아닌가요? 네. 보정 속옷인데 보디 쉐이퍼라고 네.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러네요. 있어 보이는 말로 혹시 포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입은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더 잘 네, 알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예뻐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게 되는 게 이제 이런 속옷인 거고 사실 근데 저는 개인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미디어에서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옷 잘 입고 예쁜 사람들이면은 의뢰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애써서 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가 퍼뜨려지고 있는 거 자체는 사실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살아가는 여자들의 그냥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 같은 것이 과연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개인의 선택 혹은 뭐 상품의 영역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어떤 경향성 같은 게 거의 막 강제적이다 싶을 정도로 막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그 왜 방송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에서 늘 나오는 게 브라끝 밑으로 튀어나온 살이라던가 그런 표현. 네. 너무 진짜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바지나 치마를 입었는데 그 위에 뭐 허리살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게 다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튀어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그게 튀어나오면 굉장히 그러니까는 몸 맞아요. 디자인한다고 하면서 네. 네 그거에 대한 혐오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살들이 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방송이 너무 많은데 약 파는 방송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도 그런 거 한마디 보면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무 신경 쓰이죠.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한두 마디가 아닌 거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까 브라 얘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자꾸 보여지기 위한 여성, 보여지기 위한 몸으로 여성의 몸이 자꾸 소환되는 맞아. 방식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특히 이 보정 속옷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때가 출산 이후에 몸이 불어났을 때 몸을 잡아주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꼭 돌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거기를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공략해야 할 곳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조장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양질의 좋은 속옷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네, 말하나요? 아유, 만들기도 좀 만들고 네,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안 입는 것도 포함해서 안 입는 여자분들을 예전보다 네. 좀 많이 길에서 저는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지난 주말에도 길에서 봤어요. 그래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아마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속옷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네, 지난번에 못한 오늘의 해장픽을
얘기해 볼까요? 각자 추천하고 싶으신 것들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저는 멀미약을 추천하려고요. 제가 음. 울릉도 오며 가며 배를 굉장히 오래 탔는데 네. 원래 3시간 걸릴 거라고 했는데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배가 정말 많이 흔들릴 거라는 예고를 받았어요. 아. 이제 멀미약을 사려고 하니까 마시는 멀미약이 좋다. 뭐 이걸 굉장히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시는 멀미약을 먹고 갔는데 정말 멀미 1도 안 하고 혹시 배 타시거나 멀미 심하신 분들 마시는 멀미약 30분 전에만 마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해요. 4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네, 마시는 멀미약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난 방송부터 뭔가 제약회사에 협찬을 받은 듯한 어떤 하지만 제품명을 모르므로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 이번에 책을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휴가 때 채채파리의 비법이라는 SF 단편집을 읽었어요. 제임스 스티트리 주니어라는 제 작가가 쓴 SF고 약간 페미니즘 SF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다 되게 재밌고 좀 기발하고 저는 그중에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작품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고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까 초반에 소개드렸던 제가 착용하고 있는 브라를 검색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장픽으로 하고 싶고 라이트 브라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통풍도 가능하게 구멍도 뚫려져 있고 그래서 옷에 마찰력으로 사용하는 거라 전혀 몸에 부대낌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은 가격도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건데요. 혹시 이제 나오신 소감 같은 거 잠깐 얘기하면서 소감. 마무리할까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다시 나와서 되게 굉장히 반갑고요. 편집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피디님에게 부탁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다 평소에 혼자 생각했던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방송으로 나누고 그리고 듣는 청취자분들하고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좋고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나오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피디님에게 부탁을 해볼 생각도 있을 정도로 재미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늘 긴장 너무 많이 하고 네, 여전히 직면하지 못하는 계속 방송 안 듣고 계시죠? 자기가 나온 방송. 네, 제가 나온 방송 제외하고 너무 열심히 나머지 잘 듣고 그런데도 이 시간 끝날 때는 좋더라고요. 이제 들어서면은 늘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우리님도 조만간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